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거의 판매율 1등의 차량이죠. 그 중에서도 2025로 연식 변경이 된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시승차라서 이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트림이라든지 추가 옵션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에서 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차량 가액은 5,137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가장 깡통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 트림을 구매를 하면은 3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긴 한데, 요즘 분들 보시면은 차를 구매를 하실 때 깡통으로 출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한 중간 트림에 옵션 한두 개, 많게는 3, 4개 그 정도 넣어서 출고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연식 변경이 되면서 뭐가 바뀐 것이냐, 다른 차들도 그렇듯 의뢰, 옵션의 조정이라든지 기본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렌토를 깡통을 사시면은 전동 트렁크가 없었거든요. 위트림으로 가야지 있었는데, 지금은 연식 변경이 되면서 완전 깡통을 사더라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선바이저에 등이 있잖아요. 등 노란 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새하얗게 LED 등으로 바뀌었다는 게 전트림 공통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시그니처잖아요. 아마 프레스티지나 아니면 시그니처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시그니처에서도 연식 변경이 되면서 좀 기본화가 된 게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부에 보시면 이 터치 지문 인식 있잖아요. 요거랑 밖에 터치 타입 도어 핸들, 그리고 디지털 키 2, 그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연식 변경이 된다 해서 차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조금 아주 옵션이 살짝 바뀌고 그 정도기 때문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동일하게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평균적으로 91만 원이 오르고, 또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를 원래 안 줬는데 이제 주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가 원래 옵션으로 넣으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한 99만 원이 오르긴 했는데, 반올림하면 100만 원이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율 이런 걸 보더라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늘 탑5 안에 늘 있었습니다. 항상 좀 우등생인 느낌이었죠. 또 오랜만에 제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탔는데, 딱 운전해서 타면 사실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뭔가 모난 느낌이 없어요. 요즘 육각형? 오각형인가 육각형인가, 아무튼 오각형인지 육각형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힘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고, 그런 거 다방면에서 장점이 많은 사람이듯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그 오각형에서 총점이 높은 것 같아요. 뭐 하나가 특출나게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괜찮다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디지털 센터미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눈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그냥 일반적인 물리 거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녀도 돼요. 하지만 시그니처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왜 안 써요? 써야죠.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선을 아주 있는 걸 다 지금 켜놨더니 뜨거워. 지금 엉덩이도 그렇고 등허리도 그렇고 손도 뜨거워요.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열선 좀 끄겠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꺼줘. 핸들 열선을 끌게요. 아니, 핸들 열선만 껐네요. 나 지금 이거 시트 열선도 끄고 싶은데, 그럼 2번 말해야 되나봐요. 한 번 더. One more. 운전석 열선 꺼줘. 운전석 열선 시트를 끌게요. 오, 한 번에 2가지 명령은 안 됩니다. 한 번에 1개씩만 하면은 순차적으로 차가 알아서 세팅을 해줍니다. 제가 이틀 정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5를 타고 그냥 데일리카처럼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딱 하나만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승차감도 전반적으로 편해, 가속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연비도 제가 오늘 촬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시동을 켜놔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울 도심 달렸을 때 연비가 리터당 17km 정도는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사실 요 덩치에 1.6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17km다 연비가 말이 안 되죠. 진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비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디자인도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외장 컬러가 블랙
블랙 컬러거든요. 블랙 컬러. 그리고 실내는 지금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요게 하이브리드 전용 시트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시트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뭔가 뉴트럴하면서도 뭔가 좀 현대적인 감성도 녹아 있으면서도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쁘고 또 약간의 웰컴 라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딱 시동이라든지 디지털 키도 마침 또 보여드릴게요. 딱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진짜 데이라이트가 기깔납니다. 너무 예뻐요. 아무튼 간에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또 공간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5인승 차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시면은 3열 시트가 트렁크 쪽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 시트를 원하시면은 6인승, 독립 시트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7인승이 들어가는데요. 3열 시트를 넣으시면은 일단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공간 자체가.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게 6인승인 것 같아요. 6인승은 아무래도 이 뒷자리 2열이 독립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편안합니다. 진짜 카니발급으로 정말 편해지고, 그리고 굳이 독립 시트를 넣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무 옵션, 그러니까 시트 무 옵션을 하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5인승이 들어가는데 트렁크 공간도 넓어서 막 짐 다 때려 박을 수 있고, 뒷자리도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이 상당히 쾌적해요. 그래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쾌적하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다서다 막히는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 사용을 꽤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소렌토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제 전기 모터가 조금 용량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42.2kW일 거예요. 근데 신형은 47.7kW가 들어가면서 훨씬 EV 모드 가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도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조용하고,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또 방금 이렇게 엔진으로 개입이 되는데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풀악셀을 때려 밟지 않는 이상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더라도 진동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이브리드는 이런 진동이라든지 소음 방음을 정말 잘해둔 것 같아요. 대신 옆에 지금 엄청난 덤프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엄청 큰 화물차가 지나갔을 때에는 외부 소음이 좀 유입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조용하긴 한데 외부 소음을 막 엄청나게 잘 막아준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참고로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뒷유리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많은 차들, 몇백 대의 차들을 타봤고 또 자동차 유튜브만 지금 거의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면 조용하긴 해요. 조용하긴 한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이 실내를 조용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는 도어 실링 마감이라든지 도어 실링의 소재라든지 그런 퀄리티가 좀 더 MBH에 있어서 더 잘 막아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어 실링이 막 진짜 외부 소음을 다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진 않아요. 근데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되게 깐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깐깐한 편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뭐 외국 사람이 탔을 때는 너무 쾌적하고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진짜 매주 다른 차들을 타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해서 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용하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타면 또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도로 이음새 지나갈 때에도 한 번 더 지나가 볼게요. 도로 이음새. 네.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운전자인 제가 들었을 땐 외부 소음이라든지 특히 로드 노이즈, 저런 이렇게 덜컹거리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이게 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진짜 뭔가 덜컹 하면서 소음이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소렌토 급 정도 오면은 이렇게 도로 이음새 가지고는 뭐 운전자라든지 탑승자가 불쾌하게 느낄 만한 진동이라든지 소음들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부에서 충분히 진동과 소음을 막아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보조2 HDA2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선 변경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본편에서 이 스마트 크루즈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까지 했는데, 아니 세상에, 요즘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작은 세그먼트를 제외하고는 이 정전식 그립 감지 시스템 거의 들어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소렌토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선 변경 눌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살짝 손만 얹으면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정전식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거 봐, 나 지금 핸들 잡고 있는데 안 돼. 보통 이 정전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씩. 이거 왜 안 넣어줬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줬더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없다는 게 약간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외에도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이다 보니까 HUD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에 뭐 서라운드 뷰에 뭐 별의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는 켜놓고 다니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행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내비 목적지를 안 찍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길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단점이 없는 완벽한 차량이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너무 흔해요. 일단 도로에 다니면은 특별함을 느끼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흔히 많이 보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함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막상 지금 이 차는 풀옵션이라서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막상 5천만 원 생각하면 또 이제 경쟁차라든지 아니면은 좀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요즘 막 독일차,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막 때려박으면은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들 은근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큰 SUV를 살 수는 없죠. 돈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조금 눈을 낮추다 보면은 준준형 SUV라든지 아니면 소형 SUV 아니면 세단 요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내가 직접적인 충전을 안 해도 돼서 그거는 좋긴 좋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1.6, 그러니까 가솔린 1.6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도 뭐 가속감 이런 거 보여드렸었는데 당연히 저는 지금 맨날 혼자 타니까 잘 나가죠. 혼자 타는데 잘 안 나가는 차 요즘 신차 치고 없어요. 경차도 혼자 타면 웬만해선 잘 나가요. 요즘 신차들은.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혼자 타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둘 이상, 뭐 셋 이상? 넷 이상?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아무튼 아빠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탑승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탑승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다? 차량 무게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 1.6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지금 1.6 엔진이 가장 최신 엔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카니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버거워해. 아무리 뭐 전기모터 용량을 올리고 뭐 해도 애가 버거워해요. 특히 탑승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만약에 성인 기준으로 소렌토를 4명이서 타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까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완전히 이제 막 초고속 영역으로 갔을 때는 약간 가속감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찾을 만한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그 외에는 진짜 웬만해서는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소렌토와 산타페는 이제 파워트레인도 공유하고 플랫폼도 공유하기 때문에 또 많은 고민이 들 거란 말이죠. 저 같아도 소렌토를 살까 산타페를 살까, 산타페가 낫나 소렌토가 낫나, 둘 다 좋은데 어떡하지, 막 고민이 진짜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은 소렌토도 좋긴 해요. 소렌토도 좋긴 한데 산타페가 좀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소렌토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즉 풀체인지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산타페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를 거쳤다 보니까 최신 옵션이 조금 더 많습니다. 뭐 가령 뭐 UBC, 뭐 살균 기능이라든지 뭐 암레스트를 뭐 위에서도 당길 수 있고 뒤에서도 당길 수 있고 뭐 열선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최신 옵션들이 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은 산타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차들 많잖아요. 뭐 K8과 그랜저, 뭐 소나타와 K5,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랑 산타페 기타 등등. 옛날에는 좀 뭔가 차이가 많았거든요. 디자인을 제외하더라도. 근데 요즘 현대기아 신차 같은 경우는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약간 가속감의 조절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승차감 같은 경우도 택체감을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세팅 값이 조절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뭐 눈 감고 차 타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운전.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에르곤 모션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여기 메모리 시트 제일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면은 요즘 현대기아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소렌토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히고 뭔가 약간 허리가 아파올 때쯤 이렇게 버튼 하나만으로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어서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리고 저는 뭐 자동차 리뷰어다 보니까 차를 아무리 오래 타더라도 거의 마지노선이 일주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타보고 여러분들께 뭐 주행 질감이라든지 뭐 시승 후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만 또 실제 차주님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진짜 10년 가까이 차량을 타시잖아요. 근데 또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잠깐 탔을 때랑 길게 탔을 때랑 또 연비라든지 이런 주행 질감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 온도에 따라서도 연비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엄청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보다 뭔가 이 주행거리가 살짝 차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저온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 SK온이나 LG엔솔 둘 중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LG엔솔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SK 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차 안이 추워서 핫팩을 들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사실 외부에서 찍을 때 추워서 그때 핫팩을 터뜨린 거고 버릴 수 없잖아요. 따뜻한데. 그래서 놔둘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춥지 않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약간 지금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데 뭐 배터리 게이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한 55% 정도 차 있거든요. 요랬을 때 기준으로 방금처럼 오르막에서는 전기 모터가 아닌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구동력이 부족할 때에는 바로 진짜 지체 없이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기 모터 주행 시간이 엄청나게 길진 않습니다. 오히려 투싼급이나 스포티지급이 진짜 내가 전기차를 탄 건가 싶을 정도로 전기모터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준준형급의 1.6 엔진이 가장 이상적인 궁합인 것 같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는 이거보다 엔진을 조금 더 큰 걸 넣어야지 좀 여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희한하게 이게 시그니처 트림부터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런 것들은 좀 하위 트림부터 넣어주면 안 될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로 이렇게 옵션을 차별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